자, 연력학 문제 213번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과 온도, 내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활발하다.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하고, 열 에너지는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거 맞고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한다. 맞고, 기체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맞습니다. 기체 내부 에너지는 원래 공식이 2분의 3 nRT입니다. 여기서 2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단원자 분자일 때 숫자고 상수라고 봐도 되고, 어차피 그 분자에 따라 좀 바뀌긴 하지만 이게 상수 취급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n 그다음에 n은 이건 몰수, 화학에서 쓰는 이건 몰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은 기체 상수. 그러면 상수, 그러니까 2분의 3 상수, 몰수는 바뀔 일이 거의 없으니까 몰수, 그 다음에 기체 상수는 상수값이라서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 수가 많을수록 증가한다. 맞습니다. nRT라고 했죠. 그 다음에 6번,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 총합이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 총합입니다. 운동 에너지. 여기 이상자가 붙으면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고, 그냥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총합입니다. 근데 이상 기체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죠. 왜냐하면 인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서 운동 에너지 총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14번 그림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B가 접촉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A, B 사이에는 열이 이동한다. 현재 A 온도는 B 온도보다 높다. 자, 여기가 온도가 높고 여기가 온도가 낮으니까 열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죠. 기억, A의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온도 변화가 생기니까 변한다. 아마 내부 에너지는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 열 받으니까 점점 증가하겠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A와 B의 온도는 같아진다.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같아집니다. 그래서 니은 니귿이 정답. 자, 215번 봅시다. 자, 두 비커에 공기를 불어넣은 풍선을 넣고 한쪽에는 그림 가와 같이 뜨거운 물을, 다른 한쪽에는 나와 같이 얼음 물을 넣었다. 물을 넣고 시간이 지난 후 가의 풍선은 부피가 팽창을 하고 나의 풍선은 압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기억, 가에서 풍선 속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팽창하니까 외부에 일을 하죠. 일을 한다에 대한 거는 부피 변화만 보면 되니까 맞고, 니은, 나에서 열은 얼음물에서 풍선 속 기체로 이동한다. 얼음물에서 풍선 속 기체가 아니라 풍선 속에서 얼음물로 이동한다. 틀렸고, 풍선 속 기체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는 증가하고 나에서는 감소한다. 맞죠? 가에서는 증가하고 나에서는 감소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티귿. 자, 216번 봅시다. 그림 가와 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하면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이상기체의 무질서한 운동을 나타낸 것이고, 화살표의 길이는 분자 속도에 비례합니다. 가와 나를 봤더니 평균적으로 나에서의 화살표의 길이가 가보다는 길기 때문에 나에서 온도가 좀 높고 속력은 빠르다. 속력이 빠르니까 운동 에너지도 크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가와 나의 그림을 봤더니 화살표의 길이가 뭐 다 달라.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속력은 매우 다양한 값을 갖는다. 이거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기체 분자 평균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기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가가 나보다 낮다라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기체 분자 운동의 평균값은, 원래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의 평균 속력의 제곱이거든요. 근데 이게 2분의 3 kT하고 좀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로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이 T 절대 온도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비례해요. 그럼 이렇게 온도가 똑같은데 왜 기체 분자의 속력이 좀 다르냐면, 이거는 기체 분자 운동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사실은 온도가 동일하다고 해도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대략적으로 이러한
곡선이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거의 정규분포 곡선이 그려져서 뭐 속력이 느린 놈도 있고 속력이 상대적으로 빠른 놈도 있어요. 이게 온도 T 켈빈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게 아니라 온도가 빠른 놈도 있고 온도가 느린 놈도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중간값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기체 분자들의 그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평균 속력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17번 봅시다. 그림은 실린더에 이상기체를 넣고 압력 이것으로 유지하면서 1.5 곱하기 10의 3제곱 줄에 열을 했더니 기체 부피가 팽창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팽창한 부피는 0.003m 세제곱이고 면적은 0.03m 제곱이다. 일대 이상기체가 피스톤에 미는 힘. 자, 미는 힘은 F라고 해볼까요? 얘는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0.03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6,000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체가 외부의 한 1. 자, 외부의 한 1 W는 압력에다가 델타 V를 곱하면 되죠. 압력이 2 곱하기 10의 5고 델타 V가 0.003 이니까 600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죠. 근데 Q가 얼마냐면 1.5 곱하기 10의 3제곱 줄만큼 가했다고 했습니다. 가했으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1.5 곱하기 10의 3제곱만큼 가했고 내부 에너지 더하기 해준 1의 양이 600입니다. 600. 그러니까 델타 U는 1.5 곱하기 1000이니까 1500 빼기 600을 하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900 줄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8번 연력학 1법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열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거 맞는 말이고 등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감소량이 아니라 증가량이죠. 그 다음에 3번 등압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내부 에너지 증가량 플러스 기체가 한 1의 양하고 똑같죠.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등온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외부의 한 1과 같다. 맞고 단열 과정에서 기체가 한 1은 내부 에너지 감소량 같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하고 3번. 자, 이상기체 연력학 과정 중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경우는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를 찾으면 되죠. 온도 감소. 자, 등압 압축되면은 온도가 감소하고요. 등온 팽창을 하면 온도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 일정할 거고 단열 팽창하면 온도 내려가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자, 220번 볼게요. 그림은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단열된 실린더에 단열된 피스톤 위에 추가 2개 올려져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체의 부피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기체 부피. 일단 추를 하나 추가를 하면 이건 부피가 감소하겠죠. 부피가 감소할 거고 자, 실린더 내부에 열을 가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기체의 평균 속력이 증가되고 평균 속력이 증가하면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를 하겠네.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니까 기체의 압력이 증가해서 팽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맞고 디귿번 실린더 내부에 같은 온도의 기체를 주입한다. 같은 온도의 기체를 주입한다는 얘기는 기체의 입자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입자수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충돌하는 횟수도 많아지겠죠.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압력도 증가하겠네.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하겠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221번 볼게요. 자, 부피가 일정하고 단열된 실린더에 들어있는 이상기체의 열량 Q를 공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부피가 일정하니까 등적이죠. 등적. 그럼 얘는 등적 가열이기 때문에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요 녀석이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도 플러스야.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니까 온도 변화도 플러스. 그죠? 온도가 증가하겠네요.
일단 온도는 일정하다 틀렸습니다.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 디귿번은 틀렸어. 일을 못해요.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을은 맞죠. 그 다음에 기억, 등적 가열이 되면 압력은 당연히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PV는 nRT인데 어차피 nR은 상수고 부피 상수죠. 압력과 온도는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틀렸으니까 기억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2번 볼게요. 그림은 밀폐된 실린더에서 내부에 있는 일정량 이상기체에 열을 가했을 때 부피가 V1인 상태에서 피스톤이 이동하여 V2인 상태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은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하다. 등압 조건이네요. 이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일단 기체의 온도는 증가한다. 기체의 온도는 일정하다가 아니라 증가하겠지. 왜? 등압 팽창이 일어나면 봐봐. Q는 델타 U 플러스 P del V인데 열을 가하면 내부 에너지 증가, 그 다음 기체가 팽창하니까 플러스. 그래서 기체 온도는 일정한 게 아니라 증가합니다. 1번이 틀렸네. 그 다음 2번 기체 내부 에너지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다음 평균 속력 당연히 증가합니다.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 속력 증가. 그 다음에 피스톤을 미는 힘, 기체가 피스톤을 미는 힘은 당연히 증가하니까 부피가 팽창을 하겠지요. 그 다음에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P 곱하기 V2 빼기 V1이다. 아니죠.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Q잖아. Q는 델타 U 플러스 P V2 빼기 V1이 되겠죠? 틀렸네. 그 다음에 외부의 한 일은 이거이다. 맞네요. 정답은 1번하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23번 볼게요. 일정량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피스톤 위에 모래를 조금씩 부으니 피스톤이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면서 부피가 감소했다. 감소하는 동안 기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자,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니까 등온이네. 등온. 얘는 등온 압축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등온이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이 틀렸네. 그 다음에 압축 과정이니까 델타 V가 0보다 작죠. 얘는 1을 받는 거죠. 외부로부터 1을 받는다. 그래서 틀렸고, 그러면 1번이 정답이네. 기체 압력은 증가합니다. 등원 압축 과정이 일어나면 기체 압력은 증가하죠. PV는 nRT인데 이거 일정, 요거 일정, 요거 일정. 부피가 감소하면 압력은 증가하겠네. 정답은 1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24번 보면 그림은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단열된 실린더에 피스톤을 잡아당겨 기체 부피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단열된 피스톤이기 때문에 단열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단열 팽창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온도는 내려가죠. 온도가 내려가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 그 다음에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압력은 감소. 왜냐하면 PV는 nRT인데 온도가 내려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피가 팽창을 하는데 그러면 압력은 많이 감소해야지만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기체의 압력은 감소한다. 맞고, 그 다음에 기체의 온도는 감소한다. 이것도 맞죠. 내부 에너지 감소 맞고, 평균 속력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 그 다음에 기체가 외부의 한 일만큼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이 녀석이 제로가 되니까 얘가 한 일만큼 내부 에너지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225번 볼게요. 그림 가는 부피와 양이 같고 온도가 각각 T1, T2인 이상기체가 들어있는데 단열된 실린더에 동일한 열량 Q를 공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가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나는 고정되어 있대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나는 등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적 가열이겠죠. 근데 기체 온도가 T3로 같아졌대. 온도가. 그럼 봐봐. 처음에 온도가 T1이고 T2, 최종적으로는 T3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온도가 일단은 다들 올라갈 거니까 평균 속력은 증가한다. 가에서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나에서도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등적 가열이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이 녀석이 제로가 되잖아. 그런데 얘가 플러스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가 돼서 압력도 증가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T1하고 T2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이거 봐봐.
가는 부피 변화가 있는 거잖아. Q는 델타 U 가 플러스 W 가. 그 다음에 나는 Q는 델타 U 나가 되죠. 근데 Q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 녀석이 델타 U 나랑 똑같잖아. 그러면 델타 U 가와 델타 U 나를 비교하면 나가 크겠죠. 근데 어차피 얘는 델타 T 가하고 비례할 거고 얘는 델타 T 나랑 비교할 거니까 나에서의 온도 변화가 커야 돼요. 근데 온도 변화는 T3 빼기 T1이고 T3 빼기 T2가 되기 때문에 누가 더 커야 되냐면 T1이 T2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 정답은 기억 니은이 돼요. 자, 226번 볼게요. 그림 가는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에서 추 한 개가 놓인 피스톤이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가의 기체 열량 Q를 공급을 해서 피스톤을 이동하여 정지한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다는 나의 피스톤에 추를 하나 더 올려놓고 이동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거고, 가와 다에서 부피는 같다. 그럼 가의 부피를 V1, 나의 부피를 V2, 다의 부피는 V1이라고 해볼게요. 일단 가에서 나는 등압 과정입니다.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나에서 다는 단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열 과정. 여기가 됐죠? 그 기억은 등압 과정, 이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가에서 온도를 T1, 나에서 온도를 T2, 다에서 온도를 T3라고 한다면 등압 팽창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T1보다는 T2가 온도가 높고, 이렇게 됐을까요? T1보다는 T2의 온도가 높고, 그다음 단열 압축 과정이기 때문에 T2보다는 T3의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온도는 계속 증가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다음 디귿번, 기체가 하거나 받은 일은 가나 과정에서 나다 과정보다 크다. 그럼 일단은 등압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가 V1, V2라고 한다면 가나 과정은 이 과정이 가나 과정이고, 가나. 그다음 나다 과정은 이 과정이 나다 과정이고, 이 과정. 어차피 부피가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가나에서 W는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되고, 나다 과정의 W는 이 곡선의 면적이 되니까 나다 과정이 커. 그러니까 가나 과정에서가 나다 과정이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다. 그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227번 볼게요. 단열된 실린더에 같은 종류 이상기체 AB가 단열된 칸막이에 나눠져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칸막이는 A의 부피가 증가하는 방향을 움직였다.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는 일단 처음에 핀을 제거하기 전에 A의 압력이 B의 압력보다는 아마 커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만 칸막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A는 단열 팽창 과정이 되는 거고, B는 단열 압축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열 팽창에서는 제로 델타 UA 더하기 WA랑 똑같은 거고, 제로 델타 UB 더하기 WB랑 똑같을 텐데, WA는 기체가 A가 B에게 한 일의 양이고, 그 다음에 WB는 B가 A로부터 받은 일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의 양은 똑같아요. 주고받는 양은. 그러니까 당연히 A 기체 내부 에너지와 B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 값도 같을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디귿번이 맞고, B는 단열 압축이니까 온도가 올라가서 평균 속력은 증가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228번 볼게요.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단열된 실린더가 단열된 피스톤에 의해서 A, B로 나눠져 있는데, 나는 가에서 A의 기체에 열량 Q를 가했더니 피스톤이 천천히 이동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정지했다는 얘기는 A 기체의 압력과 B 기체의 압력이 같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A와 B는 동일량의 이상기체가 들어있고 부피는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고르세요. 일단 B는 압축된 건데 단열 조건이죠. 단열. B는 단열 압축이 된 거죠. 단열 압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A는 지금 열량 Q를 공급받고 있죠. 이 공급받은 열량에 의해서 A의 내부 에너지가 변할 거고, 그 다음에 A가 B에게 일을 해주겠네. 그 다음에 B는 단열 압축이니까 제로는 델타 UB 더하기 WB랑 똑같겠습니다. 그런데 요 WA와 WB는 똑같겠죠, 크기는. 왜냐면 얘는 A가 B에게 한 일이고, B는
WB는 B가 A로부터 받은 일이니까 요 녀석이 똑같아. 똑같죠? 그러니까 아마 Q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두 개를 더한 거랑 똑같겠습니다. 일단 기억 B의 기체는 온도가 증가합니다. 단열 압축이니까 온도가 증가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압력은 일단은 같다. 정지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 A와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합은 Q랑 같다. 당연히 Q랑 같겠죠. 왜냐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크기 같으니까 얘랑 크기 같고 따라서 Q는 델타 U A 더하기 델타 U B랑 똑같겠네. 그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봐도 돼요. 이 전체 실린더를 하나의 개로 본다면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얘네들, 그러니까 기체들 사이에 주고받은 W 같은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부 힘 같은 것들이라서 내부 힘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해도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는 A의 내부 에너지와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합과 같겠네. 에너지 보존을 바로 써도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229번 봅시다. 그림 가는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 A와 B가 열 전달이 잘 되는 고정된 금속판에 분리된 실린더에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나는 가에 B의 열량 Q를 가했더니 A의 부피가 서서히 증가하여 피톤이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는 열평형 상태에 있고 부피와 압력은 같다. 가해서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일단 금속판은 열을 잘 전달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B에 Q를 가하면 아마 열이 B에서 A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거를 Q1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기억, 나에서 A와 B는 열평형 상태에 있다. 맞습니다. 금속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열평형 상태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기체 압력은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다. 이제 압력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압력. 그럼 일단 이거 좀 볼게요. 자, B는 등적 가열이지. 등적 가열. 그러니까 Q는 델타 UB랑 똑같을 거고, 그지? 그런데 금속판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라서 B로부터 받은 열 에너지는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B에서 A로 이동한 열량 Q1을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A는 등압 조건이고요. A는 등압. 그러니까 등압 팽창이 될 것 같고, Q1은 델타 UA 플러스 WA랑 똑같겠네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Q1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델타 UB 더하기 델타 UA 플러스 WA랑 똑같죠? 그래서 B가 받은 열량은 B의 내부 에너지 변화, A의 내부 에너지 변화, 그리고 A가 한 1의 양하고 똑같겠네. 됐죠? 그 다음에 A하고 이제 B의 압력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압력. 자, 그럼 나에서 볼게, 나. 어차피 나는 A하고 B의 온도가 똑같아. 온도도 똑같고, 입자수도 똑같고, 기체상수는 R값이죠. 근데 부피가 누가 크냐면 A의 부피가 B의 부피보다 커요. 그러면 PV는 nRT에서 nRT가 일정하죠. 근데 부피가 크면 압력은 작겠네. 그러니까 A의 압력이 B의 압력보다 작아요. A의 압력이 B의 압력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가나에서 A가 흡수한 열량 Q1이죠. A가 흡수한 열량 Q1은 2분의 1 Q가 아니라 2분의 1 Q보다 커야 되겠지. 이거보다는 크다. 맞죠? 요거잖아요. 요거. 이게 Q1이지. 이게 Q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Q보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됐지? 자, 그 다음에 230번 볼게요. 그럼 가는 단열된 피스톤과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으로 나누어진 단열된 상자 내부에 같은 양 동일한 이상기체 ABC가 같은 부피로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나는 가해 A에 열량 Q를 가했을 때 서서히 이동하여 전달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금속판이 나왔기 때문에 금속판을 통해서 열이 전달될 것 같아요. 이 방향으로.
이거를 Q1이라고 합시다. 됐죠? 나머지는 다 단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릅시다. 자, Q는 A가 B의 한 일과 같다. Q는 A가 B의 한 일과 같다. 아니죠? Q는 A가 한 일과 A가 B 써보죠. 자, A는 Q를 받고 내부 에너지가 변하고 외부로 일을 하죠. 그 다음에 B는 일단 B는 Q1이 B에서 C로 나가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WB B가 일을 받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C는 등적이죠. Q1을 받고 C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기겠네. 그러니까 기억은 Q가 A가 B가 한 일과 같다가 아니라 내부 에너지 변화도 더해줘야 되겠다. 이게 내부 에너지 변화 틀렸고 그 다음에 나에서 C의 압력은 A의 압력보다 크다. C의 압력은 A의 압력보다 크다. 그럼 일단은 A하고 B는 나에서 압력이 같은 상황이야. 그죠? 근데 부피가 누가 더 커? A가 크죠? 그럼 PV는 nRT에서 nR P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부피가 클수록 압력은 작아. 그러니까 A하고 B의 온도를 비교하면 A 온도가 작겠죠? 그 다음에 B하고 C는 온도가 같은 상황이지. 그러면 B하고 C의 압력을 비교하면 일단 온도가 같죠? NR 상수값이야. 부피가 클수록 압력은 작아지네. 그러니까 BC의 압력이 PC 그러니까 C의 압력이 B의 압력보단 작죠. 그러니까 C의 압력은 A의 압력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틀렸고. 그럼 정답은 디귿이네. B가 A로부터 받은 일은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의 2배입니다. 맞죠? B가 A로부터 받은 일은 요만큼 부피 변화에 대한 일이잖아. 근데 이게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의 2배랑 같죠. 그렇지? 왜냐면 Q1은 델타 UC랑 똑같은 거고 요 녀석이 온도 얘랑 똑같은 거니까. 왜냐면 온도가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델타 UC하고 델타 UP가 똑같은 거고. 그죠? 그러니까 2배이다. 이거 맞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림은 일정량 이상기체 상태가 A, B, C에 따라 변하는 건데 기체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일단 A, B 과정은 등압 과정, 그다음 B, C 과정은 등적 과정이죠. 자, A, B 과정은 등압 팽창이니까 열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열을 흡수를 하고요. 자, A, B 과정은 등압 팽창이라서 온도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A, B 과정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600줄이다. 요 면적이 되죠. 요 면적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5제곱이니까 600줄 맞다. 2 곱하기 단위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이니까 600 맞고 BC 과정은 등적 냉각이니까 온도가 감소하는 거 맞고요. BC 과정에서는 등적이니까 외부에 일을 못해. W가 제로가 되고 그 다음 BC 과정에서 방출한 열은 기체 내부에는 변하는 것 같죠.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요게 제로가 되니까 얘네 둘이 같아. 그 다음에 기체의 온도 A와 C는 같다. A와 C는 같습니다. 왜냐면 A하고 C 볼게요. A하고 C. 그럼 A의 온도를 T라고 해볼게. 그럼 B는 부피가 3배가 된 거니까 온도는 3T가 될 거고 C는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이 3분의 1로 된 거니까 T 3분의 1T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T도 C가 됩니다. 그 다음 232번 자, CD 과정은 등온 과정이네. 그 다음 BC 과정은 등적, 그 다음에 AD 과정도 등적, AD, 그 다음에 AB 과정은 등압 과정입니다.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는 얘기는 부피 변화가 0보다 큰 걸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AB밖에 없네요. AB. 그
다음에 기체가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고르세요. 열을 흡수한다. 그러면 한번 써보지 뭐. 자, A, B, B, C, C, D, D, A, Q, 델타 U 플러스 W. 자, A, B 과정은 등압이니까 등압 팽창이죠. 뿔. BC 과정은 등적이니까 제로. 그 다음에 등적 가열이니까 뿔. CD 과정은 등온 압축이니까 마이너스 제로 마이너스. DA 과정은 등적 냉각이니까 마이너스네. 그래서 흡열 과정은 AB랑 BC 과정입니다. AB랑 BC가 흡열 과정. AB랑 BC가 흡열 과정. 자, 234번 볼게요. 일정량 이상 기체의 상태가 A, B, C를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고 T1과 T2는 등온선이고 온도는 T1이 T2보다 낮다. 그러니까 온도는 T2가 높은 겁니다. 자, A, B 과정은 등압 과정이고 B, C 과정은 등온 과정이죠. 그러면 A, B, B, C 과정을 써보면 Q는 델타 U 플러스 W. A, B가 등압이죠. 뿔. BC 과정은 등온이죠. 그 다음에 압축이니까 마이너스네. 그러니까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에만이 아니라 워크 1도 포함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BC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부터 1을 받는다. 압축되니까 1을 받는다. 맞고 디귿 BC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정답은 2번. 자, 일정량 이상 기체가 단열된 실린더에 들어있고 모래가 올려진 단열된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나는 가에서 피스톤 위에 모래를 조절하거나 모래의 양을 조절하거나 기체에 열을 가하여 기체의 상태를 A, B, C에 따라 변화시킬 때 압력과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A, B 과정은 단열 과정이고 B, C 과정은 등압 과정이다. A, B가 단열, 여기는 단열 압축 과정이고 그 다음에 B, C 과정은 등압 팽창 과정이네. 맞죠? 그러면 누가 등압 팽창이고 누가 단열 팽창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 열을 가한다는 얘기는 단열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모래의 양을 조절을 하는 게 단열 조건이겠네. 그러니까 단열 압축되는 거는 모래의 양을 조절하는 거고 등압 팽창은 기체에게 열을 흡수하는 거네. 그러니까 기억, AB 과정은 모래의 양을 증가시켰다. 이건 맞고요. AB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랑 같다. 단열 조건은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Q가 제로가 되죠. 받은 일만큼 내부 에너지 변하니까 이것도 맞고. BC 과정에서 기체의 열을 흡수한다. 맞죠? 등압 팽창은 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236번 볼게요. 자, 일정량 이상 기체 상태가 A, B, C 거쳐 A로 다시 돌아올 때 압력과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CA는 등압 과정이고 BC는 등적 과정입니다. 자, BC에서 기체는 열을 방출합니다. 등적 냉각이니까 열을 방출하죠. 그 다음에 C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요 민넓이가 되죠. 요 민넓이. 그러니까 EP0, V0 이거 맞고 ABC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회곡면의 넓이야. 한번 사이클이 되니까 회곡면의 넓이니까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2분의 1 2V0 P0니까 P0 V0가 되겠네.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 자, 그 다음에 237번. 자, 그림은 A 상태에 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B 상태로 변할 때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를 나타낸 것이고 A 상태에서 기체 압력은 P0이다. 자, 그러면 PV는 nRT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자, 어차피 nR은 똑같죠? 근데 온도가 2배가 됐고 부피가 2배가 됐네. 그럼 압력은 1배가 되는 거니까 똑같네요. 그러니까 AB 과정은 등압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압 팽창이네. 등압 팽창이니까 W는 P del V지, 등압이니까 P0, 부피가 V0, EV0, V0에서 V0에서 EV0로 바뀌었으니까 V0.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38번. 자, 일정량 이상 기체를
이상기체의 상태를 A, B, C, A를 따라 변화시킬 때 절대 온도와 압력을 나타낸 거고 CA는 등적 과정이야. 요 과정이 등적이네. 등적 과정이고 A에서 부피는 V0래. 그럼 C도 V0가 되겠죠? 그럼 PV는 nRT에서 B의 부피를 좀 볼게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2배가 됐더니 부피는 2배가 되겠네. 그 B는 2V0네. 2V0. 그지? 2V0. 그러니까 AB 과정은 등압 팽창이네요. 등압 조건이고 그다음 BC 과정은 등온 과정이네. 등온 압축 과정이네요. 됐지? 그럼 기억 C 상태에서 기체의 부피는 V0다. 맞죠? 등적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자, B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은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1의 양과 같다. 등온 과정이잖아.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등온이니까 이게 제로가 되죠. 그 받은 열만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억 니은 맞고. 그다음 D가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AB 과정에서와 AB 과정에서와 CA 과정에서가 같다. 그렇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델타 T만 보면 되니까 델타 T가 똑같아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239번 볼게요. 온난 다습한 공기가 산을 타고 넘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열역학 과정은 단열 과정이거든요. 영동 지방에서는 단열 팽창, 그 다음에 영서 지방에서는 단열 압축 과정이 일어납니다.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온도가 떨어지고 이 온도가 이슬점보다 내려가면 구름이 만들어지면 비가 내리겠죠. 그리고 여기서 비가 많이 내려. 그리고 나서 공기가 산을 타고 넘어오면 비를 영동 지방에다 뿌렸으니까 상대적으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올 거고 단열 압축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영서 지방에 부는 바람은 건조하고 온도가 높은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봄철에 영서 지방에 가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봄 가뭄. 자, 1번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진다. 맞고 영동 지방의 산 정상 부분에는 비구름이 발달한다. 이것도 맞고 산을 넘어 내려오면서 공기는 외부로 일을 한다. 외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일을 받는다. 팽창 압축되는 거니까. 4번 영서 지방 넘어 공기 기억은 고온 건조한 공기다. 이거 맞고 산을 내려오면서 공기의 상태는 단열 압축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240번 볼게요. 다음은 구름이 생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 구름이 생성되는 것은 단열 팽창 과정이죠. 단열 팽창. 자, 피스톤을 빠르게 당기자 피스톤 내부가 뿌옇게 흐려졌다. 자, 피스톤을 빠르게 당기면 피스톤 실린더 둥근 바닥 플라스크 내부에서가 단열 팽창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단열 팽창 과정.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면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감소. 그 다음에 2번 나에서 피스톤 내부가 뿌옇게 흐려지는 까닭을 기체 내부 에너지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팽창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니까 이슬점에 도달을 하면 물방울이 응결을 하거든. 그래서 뿌옇게 흐려집니다.